중국 란딩그룹이 제주도 내 카지노를 인수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카지노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행정시가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80대 할머니가 건물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이 논의되지만 그때뿐입니다. 어선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해경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신통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자인 중국 란딩그룹이 중문 관광단지에 있는 한 카지노를 인수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제주의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이 국내 카지노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의 한 특급 호텔. 이 호텔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액은 76억 원으로 도내 8개 카지노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란딩그룹은 이 카지노를 1,2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국내 카지노 인수 금액으로는 가장 컸던 2012년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의 195억 원보다도 6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사진인데 밑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얘기 나온 게 없어가지고. 란딩그룹의 양주후이 회장은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으로 단기간에 현금 유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금 유출 없이 제주 카지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업계에서는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허가 기준인 5억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신규 카지노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손쉬운 인수를 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얏트 호텔 하다가 신화역사공원 쪽으로 옮긴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요건 같은 게 거의 갖춰지면은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은 거의 이제 변경 허가는 거의 나게 돼 있고요. 란딩그룹 외에 제주에 진출한 다른 중국 기업들도 카지노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가 이 같은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규정해 강제 철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거나 5월 30일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이 가로수 사이마다 내걸렸습니다. 모두 예비 후보자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제주시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선거법에 위반되진 않지만 현수막 설치 행위가 5개 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시가 판단하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유권 해석이 있어가지고 저희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배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철거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 후보들은 미리 선관위와 내용을 조율했고 선거법상 보장돼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철거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상위법인데 투표 독려 행위는 투표 참여 권리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혀 엉뚱한 하위법인 5개 광고물법을 적용한다는 건 법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 독려 행위를 5개 광고물법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상한 상황이 빚어지면서 중앙선관위 차원의 명확한 유권 해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이번 주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에 지방선거 출마와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금민 지사는 어젯밤 도지사 공관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지사는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자인 겐팅그룹이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센토사 리조트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오는 11일에 확정 발표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김경택, 김방훈, 원희룡 등 예비후보 3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기관 3곳이 기관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던 80대 할머니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81살 이모 할머니가 요양원 건물에서 떨어진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찰은 할머니가 침대 옆 창문에 방충망을 뜯어내고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은 일부만 열리도록 고정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이 연락을 줘서 저희들이 혹시나 여기서 이제 어르신이 낙상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요양원의 경우 치매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이나 외부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하도록 돼 있을 뿐 창문에는 별다른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10월에도 80대 할머니가 요양원 복도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고 2011년에도 2차례나 요양원 내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안전봉을 설치하도록 지금 시설에다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를 해나가서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반짝 논의된 후 구체적인 대책 없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지난달 26일 고사리를 꺾으러 나갔다 실종됐던 70대 할머니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서귀포시 서호동 한 과수원 골목길 옆 돌담 밑에서 77살 김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1시쯤 구자읍 송당리 건영목장 부근에서 76살 정모 할아버지가 묘제를 지낸 뒤 실종됐다며 가족이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60여 명의 인력과 인명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재심의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법안 발의가 일부 야당 의원과 제주도민 사이에서 4.3 추념일 반대로 오해돼 북한 인민군 사단장 등을 희생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본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선 화재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어선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 시연회를 열었는데 어민들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소화기가 있었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불이 번져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위에서 나가지고 옆으로 번져가지고 처음에는 불을 꺼보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에서 17건의 선박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대부분의 어선은 FRP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감지 센서는 일정 온도 이상인 경우에만 소화 분말이 발사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타실이나 기관실 밖에서도 수동으로 소화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 이처럼 경보음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내부에서 분출됩니다. 드라이 파우더는 일단은 화재 구역을 도포를 해가지고 진압을 하는 스타일이고, 지금 저 CO2 시스템은 아예 산소 농도를 낮춰가지고 불이 아예 붙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어민들의 의견입니다. 만약 불이 나면은 다 자기가 뭐 대피하려고 그걸 수동을 땡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브릿지나 아니면 저 밑에서 수동으로 줄로 땡길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아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양경찰은 이산화탄소 소화 시스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선 위치에 구조 신호를 자동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새끼 돼지의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양돈 농가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 백신 110만 마리 분량을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사료나 약품, 분뇨 차량의 양돈 농장 출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3종 가축 전염병인 유행성 설사병은 어미 돼지는 감염돼도 회복되지만 새끼 돼지는 폐사율이 50%를 넘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4년 애월읍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적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올 들어 52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최근 개관한 특 1급 호텔이 지하수 개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호텔이 대중 목욕탕이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우나 시설의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뒤 회원으로만 이용 대상을 한정하다 제주도의 권고를 받고 사우나 시설을 개방했지만 요금이 비싸다며 개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제주도 공무원 10명 가운데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초과 근무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기소해 오는 30일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원 선거 중립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와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 등을 준수하고 이를 홍보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 경우 벌금이나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벌 자본의 목숨까지 좌지우지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영리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4월 국회 제주발전연구원은 다음 제주 이전 10년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란 연구보고서에서 다음이 2004년 본사를 제주로 이전한 이후 생산 유발 효과는 1,89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042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2,700명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